독보적인 개성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이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 뭉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운 좋게 선착 성공한 3종 세트 중 마지막 신발인 바로 그 신발입니다. 이 신발의 콜라보 브랜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곳이긴 한데 사전 제품샷을 보자마자 너무나 예뻐가지고 저는 이 신발 무조건 꼭 구하고 싶었던 신발입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운 좋게 선착순에 성공을 했어요. 정말 기다린 지 무려 한 달 조금 넘어서 겨우 받았던 신발입니다. 주문이 취소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너무나 기쁘고요. 더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의 전체 모습 지금 당장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나이키 본앤레이즈드 콜라보 SB 덩크 로우 프로 QS1 블락 에더 타임입니다. 사실 스니커씬에서 나이키의 핫한 신발들은 대부분 조던이나 덩크기 때문에 생노래 느낌이 강해서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신발은 정말 보자마자 한정판의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고 너무나도 이뻐서 바로 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한번 신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당연하게도 작년부터 범고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나이키 덩크 로우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똑같이 정말 농구화로 나온 신발의 로우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농구화였던 신발을 2002년에 SB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라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스케이트 보딩 컬처에 맞게끔 살짝의 어레인지가 된 구조로서 정식 발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유명 스케이터, 특정 이벤트, 테마 혹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서 대부분은 정말 소량 발매가 되는 한정판 라인으로서 컬렉터들에겐 너무 큰 즐거움을 주는 나이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앤레이즈드 BXR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베니스 태생으로서 스판토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 프린트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앤레이즈드는 그런 크리스가 범죄 혐의로 인해 1년간 수감소에 복역하는 중에 구상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런 그의 구상은 2013년 투톤으로 알려진 알렉스 어드만과 함께 본앤레이즈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아메리카 원주민 커뮤니티, 갱문화,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다양한 측면과 그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고유한 스타일과 문화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자체적인 철학과 스타일을 가진 채로 의류, 영화, 이벤트를 통해 커다란 인기를 얻어가며 스트리트웨어와 패션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앤레이즈드의 대표 스판토는 2013년에 브랜드를 설립하자마자 암을 판정받았고 2018년 기적처럼 암이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본앤레이즈드의 미래는 어느 정도 순탄한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2023년 6월 불행하게도 스판토는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작되는 나이키와의 첫 콜라보인 이 모델이 유작이 된 것이죠. 이처럼 존재 자체가 매우 의미있게 되어버린 이 콜라보 SB 덩크, 보이듯이 정말 많은 디테일과 멋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디테일을 쭉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깥쪽 측면, 앞모습, 안쪽 측면, 뒷모습, 위에서 봤을 때 밑창, 쉐입이나 형태는 별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덩크 본연의 그 모습이지만 SB 라인이긴 해 신발 입구 부분들이 정말 아주 통통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딱 보이죠? 색상은 흰색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서 쉐입과 포인트가 딥 로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연핑크를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들은 일반 덩크에서 볼 수 없는 고품질의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아주 쭈글쭈글하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고급 가죽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딥 로얄 컬러의 스웨이드는 모가 짧으면서 매우 부드러운 감촉을 지니고 있어서 이 부분마저도 정말 좋은 스웨이드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스우시죠. 이 스우시 같은 경우에는 뒤축까지 포함해서 쭉 입체감이 느껴지는 충전감과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렌티큘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란색과 핑크의 오묘한 조합을 연출합니다. 뒤축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와 보온이라는 폰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자수로 된 로고가 붙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큰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기둥 앞에 메두사 같은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일반 덩크에서는 그냥 작은 동그라미 구멍으로만 뚫려 있었던 발가락 쪽을 덮고 있는 가죽인 선포와 상단부 신발끈 구멍 아일렛에는 반다나 패턴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앞코 스웨이드에는 이렇게 자수로 오른쪽부터 원 블락, 왼쪽은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블록씩이라는 문구로 브랜드의 겸손한 내러티브를 나타내었습니다. 뒤축 중창에는 온 더 터프라는 폰트가 입체 고무 방식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번 나이키 콜라보의 메인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쉬의 외피를 가진 빵빵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혀의 안쪽 라벨에도 같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깥쪽 라벨에는 뒤축과 마찬가지로 나이키 SB 로고에서 나이키 대신에 본이 써져 있습니다. 이 폰트는 미스터 카툰이 주로 사용하는 모양인데 블랙 레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아래는 또 핑크색으로 One Block at a Tim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묶여 있었던 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패딩 처리가 되어 가지고 살짝은 뚱뚱한 그런 끈이 사용이 되었고요. 끈 끝에 에글릿에는 보넬레지드의 로고가 적혀 있고 그 옆에는 In Loving Memory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스판토를 기리기 위해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분의 끈은 무려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묶여있던 파란 끈과 똑같은 느낌으로써 흰색 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납작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게 제일 메인 끈이라고 느껴지는데 바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끈을 묶었을 때 느낌이 아무래도 이 신발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발 입구는 일반 덩크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잘 잡아주게끔 처리가 되어 있고 특히 뒤꿈치 부분을 한 번 더 보호하면서 지지해주기 위해 영역이 한 번 더 잡혀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피는 SB의 오리지널 스타일처럼 면이나 메쉬 소재가 아닌 가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외부 흰색 가피와는 다른 프리미엄 가죽 소재이면서 그런 소재가 내부 전체에 와우 다 둘러져 있습니다. 물론 앞발 쪽은 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혀와 신발 본체 사이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발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잡아주게끔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깔창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 비치의 사진 인쇄 깔창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 일반 덩크 깔창과는 달리 SB의 에어 깔창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이게 큰 기능을 발휘한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어찌됐든 일반 덩크보다는 뭔가 더 좋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중창은 일반 덩크와 마찬가지로 그냥 통으로 단단한 고무 중창이 쭉 사용이 됐습니다. 밑창은 파란 색감을 띠는 투명한 밑창이 사용이 되었으며 본 나이키 SB 로고가 그대로 보여지네요. 중간에는 이렇게 핑크색 영역에 물렁한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일반 덩크와는 다르게 접지면이 더 좋게끔 촘촘한 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디자인은 LA 거리 문화 속의 타이포그래피, 색상과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 하나에 이렇게 많은 디테일들 모두 다 살펴보았으니 그렇다면 바로 착용샷 보러 가시겠습니다.
본앤라이즈드 콜라보 SB 덩크에 대한 착화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워낙 좋은 신발이 많기에 레트로한 덩크에는 딱히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발 자체가 스케이트보딩을 위한 신발이다 보니 보더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일반인으로서 일상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B 특유의 두툼한 패딩의 협뿐 아니라 이 내부 안쪽이 가죽으로 더 덧대서 그런가? 많이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뒤꿈치는 푹신하게 잘 잡아줘서 힐슬립에 대한 걱정은 조금 없는데, 일반적인 덩크와 동일하게 무난한 발걸음이 가능하지만 요즘 나오는 신발들처럼 뒤꿈치부터 데미지를 완화시켜주는 구조는 없기에 정말 딱 옛날 신발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깔창이 개선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당장에 발에 닿는 느낌 자체로는 크게 뭔가 확 좋다고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덩크보다는 이 에어가 그 쿠션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좀 딱딱한 쿠션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일상에서는 오솔라이트 깔창을 껴주는 게 훨씬 더 이로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아치는 살짝 애매해요. 발의 외곽 쪽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부 쪽에 가운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지하지 못하고 약간 파여 있는 느낌? 그래서 영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창과 밑창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쿠셔닝이 그렇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가 이렇게 구멍은 뚫려 있지만 내부 가죽에선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은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잠깐만 신고 있는데도 벌써 발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을 강하게 잡아주고 적당히 잡혀있는 아치, 거의 없는 수준의 쿠셔닝은 보더들의 입장에서 보드와 일체화가 되어야 오히려 더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강한 쿠셔닝은 오히려 보더들에게 있어서 불안정함과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이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별 다른 특징 없는 신발,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던과 마찬가지로 덩크로 발이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착화감이 뛰어난 신발들을 많이 신으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 착화감입니다. 간단한 일상으로서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그런 착화감입니다. 본앤라이즈드 덩크의 사이즈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맨발을 자로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일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신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편한 신발 정 사이즈는 245고요. 일반적인 덩크는 제가 모델에 따라서 245, 250 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SB는 반업을 기준으로 250을 주로 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사이즈는 250 반업을 했습니다. 먼저 착화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은 들어가지만 많이 답답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 상태로는 당연하게도 두꺼운 양말도 신기 힘들고요. 일반 양말로 평범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사이즈는 1업입니다. 솔직히 반업으로도 어느 정도 신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업을 하는 게 더 편할 것도 같지만 차라리 크게 주문해가지고 이 바닥에 정말 좋지 않은 깔창을 교체 후 착화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업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솔직히 발이 작으셔가지고 정 사이즈나 반업도 얼추 다 맞을 듯 한데 얘는 솔직히 조금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본앤라이즈드 덩크의 특징들 한번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만큼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디테일들이 아주 돋보이게 조합이 잘 되어 있으면서 보기만 해도 야 이거는 너무 이뻐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신발입니다. 다만 과하게 많은 디테일들이 어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애초에 덩크 자체가 웬만한 코디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이 모델은 그러한 특징들 덕분에 스트릿하거나 캐주얼한 이쪽 방면으로서만 약간 소화가 가능하기 좋은 편한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더들에게는 나름의 기능성이 있는 신발이지만 일상화로서 쓰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은 크리스 프린트업 스판토의 유작입니다.
고넬레이즈드의 한정판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지막 콜라보이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량 자체적으로도 너무나 적은 수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발의 가치는 너무나 높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신발은 착화감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신게 되는 순간 신발을 사랑하는 컬렉터 분들, 매니아 분들에게 정말 독보적인 개성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이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천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신을 수 있거나 혹은 보관만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정말 매니악한 신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신발을 보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요즘 신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착샷을 보여드리며 여러분들의 이 신발에 대한 코디 혹은 그 외의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막 착샷 보고 왜 저렇게 옷을 못 입어? 하시는 건 아니겠죠?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돈만 있으면야 정말 구하기 쉬운 신발이지만 수량도 구매 방법도 꽤나 극악이었기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싶은 이 신발, 지금이라도 눈에 들어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뽐뿌가 가지고 구매하고 싶어졌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발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불프 때 몰래 살짝 무리를 하면서까지 구했던 신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저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